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6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갑인월 경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경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의 경금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먼저 보시고요. 다음으로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를 이제 놓고 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아신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죠. 이 사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경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해 보게 되면 금에 해당이 됩니다. 경금, 쇠를 말하죠. 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의 기운, 즉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금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경금, 양금이 되겠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 바로 음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같은 쇠이면서 숙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같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다. 서로 같은 오행이지만 음양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 속성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양의 기운을 가진 금은 마치 남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단단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금을 우리가 물상에 비유를 할 때 완철금이라고 해서 무쇠라든가 강철 같은 것 또는 원철 같은 것을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그야말로 순수한 땅에서 금방 캐낸 원철 같은 개념이 바로 이 경금이다라고 하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을 마친 기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즉, 그래서 신금을 비유를 할 때는 보석 같은 것 또는 주옥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죠. 쉽게 말하면 땅에서 금강석을 캐내 가지고 불순물을 쫙 뽑아서 버리고 순수한 금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반지라든가 귀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투박하고 그야말로 그냥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철이다라고 하면, 신금은 매끈하고 부드럽고 온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결혼 반지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즉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단련을 해야 됩니다. 단련, 뭘로 단련을 하냐? 활을 가지고 단련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로 하는 화는 다른 양화인 병화가 아니라 음화인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고, 경금이 정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뜻은 불을 얻은 거죠. 불을 얻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불은 연료가 있어야지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연료, 땔감을 얻어야지만 능히 정화의 온도를 높여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치용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임에 반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반지, 보석,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화로서 신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뜻은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 반지를 불로 달군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면 광채도 없어지게 되겠고, 좀 더 뜨거운 열기를 가하면 반지가 녹아버리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활을 써서 단련하기보다는 임수로서 도세주옥 하는 것을 좋아한다. 도세주옥, 다른 말로 세진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티끌이라든가 먼지가 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서 빛이 반짝반짝 나게 만들어야지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같은 금이죠. 경금도 금이고 신금도 금이지만은 음양의 차이에 따라서 경금은 화를 쓰는 것이지만은 신금은 화를 쓰지 않고 임수라고 하는 상관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는 또 중요한 신, 뭐 정화를 먼저 쓸 것인지 간목을 먼저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는 이제 원령의 특징을 또 알아야지만 우리가 판단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일단 먼저 절기를 넣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인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절기를 생각하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이 월지에 있을 때 절기를 보는 것이지 일에는 절기가 없습니다. 시에도 절기가 없죠. 연지에도 절기의 개념은 월령에만 있는 것이지 연지, 일지, 시지에는 절기의 개념이 없다. 월령에만 절기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과 물론 입춘과 우수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했고요. 중요한 개념은 입춘이 되면서부터 연월이 모두 바뀌게 되고, 계절도 겨울에서 입춘이 되면서 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도 하고요. 맹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인월만 봄인 것이 아니라 인묘, 진월이 모두 봄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 맹춘이라고 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진월은 모춘이죠. 늦봄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모춘, 개춘 또는 만춘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해자 추걸이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이었다라고 하면, 입춘이 지나면서 인묘,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진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 술, 축, 미, 월이 모두 사계월이라고 해서 요거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묘월, 인월과 묘월은 목이 왕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태어난 일간은 경금이죠. 내일은 신금이 될 것인데, 경금 또는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목은 임관지가 돼서 왕하지만 금은 여기가 절지가 됩니다. 가장 약한 단계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한다라고 해서 금극목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 경금으로서 뭐 간목을 작벌해서 동령의 제목으로 만든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이것도 어디까지나 금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금극목해서 금이 목을 다스리지만은,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목왕하게 되면 금이 오히려 문드러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큰 나무를 베어낼 때는 도끼라든가 전기톱이라든가 이렇게 좀 큰 연장을 가지고 해야 되지, 과도칼이라든가 또는 조각도 가지고 아름드리 큰 나무를 벨 수가 없죠. 오히려 과도칼이나 조각도 같은 것이 닳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극목해서 금이 목을 이기는 것은 맞지만은, 반대로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이 문드러지게 된다. 그래서 인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약한 경금을 갖다가 방조 또는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쓴다는 얘기죠? 인성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방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비견겁제를 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토죠. 토라고 해서 토생금 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토라고 해서 다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토는 생금 뭐하다 불능이다라고 이렇게 꼭 기록해 두시는데, 천간으로 충간에 무토, 그 다음에 지지로 술토, 그 다음에 지지로 미토는 얘는 건토에 해당이 되니까 생금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술중 신금이 있어서 신금이라든가 경금이 통근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무토, 술토, 미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기 어렵고요. 천간으로 기토 또는 지지로 진토라든가 또는 지지로 축토라야지 금을 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만약에 토로 생해준다, 천간으로는 무토보다는 기토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지지로는 진토, 축토가
없게 되면은 좋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축토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축토는 습토이면서 경금이 통금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인성인 토가 아니라 비경겁제로서 도와줄 때는 신금보다는 경금으로서 돕는 것이 좋고, 가장 좋은 것은 지지로 신유금이 있어서 일간 경금 자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지에 신금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 이거는 월령인 임목하고 인신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또 연지에 이렇게 있어도 좋지 못합니다. 이것도 인신 충이 되는 것이니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지에 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유금이 있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거는 원령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충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그러면 이 신금하고 이 임목하고는 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원격 떨어져 있으면 충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 충으로 보게 되면 그럼 어떤 사주도 충이 없는 사주가 없게 되는 것이죠,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붙어 있어야 충이 되는 것이 떨어져 있으면 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경금 자체가 이렇게 뿌리를 두게 되면은 다음으로는 뭘 얻어야 된다?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하게 되면은 경금을 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하고, 만약에 인월에 예를 들어서 금이 많아지게 되면 좀 한습해지게 되고, 또 초춘이기 때문에, 초봄이기 때문에 전 계절인 겨울에 한기가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봤을 때 병화를 얻게 되면 조후도 할 수 있는데, 별도로 병화가 없다 하더라도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인중병화만 가지고도 좀 부족하더라도 조언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한 경금을 인성 또는 비경겁제로서 도와주고요. 경금이 좀 생왕해졌을 때 정화를 얻어서 단련하게 되면 경금으로서의 가치,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 다음으로 월지의 특성, 세 번째 격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즉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지의 임목도 양목이 되죠. 목. 그래서 양대 양이 되는 것인데,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금이 목을 극하는 관계, 내가 극한다고 해서 극자라고 하고요. 요거 육진으로 보게 되면 재성이 됩니다.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재성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그런 관성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재성이 되는데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정제라고 하는 뜻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이건 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편제격이 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 오늘은 인월의 경금, 재성이 와가고 일간이 약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요. 제왕, 신약 제왕이 되겠죠. 또는 제다 신약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극목하지만 일간이 약하면 오히려 목왕금결이 돼서 약한 일간을 돕지 못하면 저 많은 재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목이라고 하는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 무토,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무토는 천간에 투출을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금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는 인성이긴 하지만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각해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병화가 천간에 투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얘를 가지고 격을 잡죠. 그냥 원령만 놓고 봤을 땐 편제격이 되지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관격이 되는 거죠. 양대양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병화가 인월에
인월의 병화는 왕하고 재성도 왕한데 일간만 약해져 있죠. 이거는 제다 신약이 아니라 이거는 제살태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니 병화가 투출한데 일간이 뿌리가 없다. 이거는 제다 신약한 것보다도 더 안 좋은 국세가 되는 것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간의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원한적인 편제격의 제다 신약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성은 더 왕해졌죠. 거기에 대해서 개수, 물론 뿌리가 약하긴 하지만 개수가 있으면 다시 수생목해서 목이 더 왕해지게 되니 이 정도 전체가 다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성이 왕하고 일제술토를 얻어서 경술일주가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토는 건포이기 때문에 경금이 통근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술 중에 있는 지장한 신금엔 통근 정도 간신히 엄지발가락 반쪽 정도 이걸 갖다가 신왕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다신약에다가 일간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일단은 약한 경금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경금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를 얻어서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생기게 되는데 경금이 왕한 상태에서 화를 보게 되면 그만큼 큰 기물을 만들 수 있지만은 정화가 이렇게 경금이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 화를 얻으면 작은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죠? 1톤짜리 철광석이 있으면 1톤짜리 정도만큼의 물건을 만들 수 있지만 100kg짜리 경금이라고 하면 100kg짜리 밖에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인월에 간목 투출되어 있고요. 인월에 인중병화도 투출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고 했는데 본기가 투출되어 있으면은 얘가 우선권이죠. 본기, 중기, 여기 순으로 격을 잡으니 병화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본기를 가지고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제격에 살이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편제격의 제살태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술을 가지고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중간에 목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생목, 목생화에서 이 병화는 나를 공격하죠. 정화는 나를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거지만 병화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선생님, 조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후하는 용도도 병화한테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경금 옆에 병화가 붙어 있으면 반드시 경금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축시는 그나마 좀 나은 것이 얘는 건토가 되고 얘는 습토가 되죠. 축술형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경금이 술에 통근할 수 있었는데 축에도 통근하면서 습토의 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완전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금이 세력을 얻게 되고 정화로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고요. 간목이 정화를 생겨주니 구조 자체는 뭐 갖출 거는 어느 정도 갖춘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시가 되게 되면은 수중에 있는 무토가 천간을 투출했다 하더라도 얘는 경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재성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해줘야 된다. 이걸 이제 제극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어차피 생이 되지 않는 것이니 저거는 제극인이 돼도 이거는 나쁘지 않으나 중요한 것은 경금 자체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목이 왕해진다 하더라도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간목을 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목이 너무 왕해서 기토를 극한다라고 하면 기토가 마음 놓고 일간 경금을 생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진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진술충이 되니까 이거는 결코 제가 봤을 땐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술사에 다 경금이 통근할 수 있습니다. 술은 방압의 끝자리로서 술중 신금에 통근할 수 있는 것이고 사는 금에 여러분들 화가 왕하다라고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사는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신금, 경금에 다 여기 통근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화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왕해지게 되면 경금, 신금을 녹여버리죠. 특히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화운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이 통근하는 것이 크게 이롭지만은 않을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권장할 만한 생신은 아니다라고 보겠고요. 임오시가 되면은 인월에 사주를 크게 보라 그랬죠. 오의 수를 다 봤습니다. 오술 화국을 형성하게 되죠. 선생님, 화가 있으면 경금을 단련한다면서요.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화국을 형성하게 되면 오히려 수, 임수, 개수로서 화를 억제시켜줘야 되는데, 이 사주 가장 큰 단점, 임수, 개수의 뿌리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경금이 술에 간신히 통과하는데 화국이 되어 있으니 자칫 경금이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이 녹아버려서 용도가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갑신시 이렇게 됐을 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뿌리를 얻었습니다. 인중병화로 좋아하고 술정정화로 단련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술정정화 가지고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공력은 매우 적겠고요.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이렇게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정사대운의 정화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병우대운의, 정미대운의 정화, 이렇게 되면 대운에서는 좀 늦게 화운이 오는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도 오늘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경금 자체가 너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성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좋은 생시를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병술씨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정해씨도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